안녕하세요. 시의 별가르트 시입니다. 네, 오늘은 차트 리딩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차트 리딩 영상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눈에 들어온 차트가 있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우성 차트예요. 생시는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인터넷 인물 정보에 1973년 4월 22일 서울 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성학은 생시를 모르면 차트를 보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과 달만 가지고 보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알려진 이력을 토대로 지금 화면에 이력 찾아놓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걸 함께 띄워놨는데 그 이력을 토대로 생시를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승국만 특정을 해뒀다가 그때는 한 4시 40분 정도로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양상승이지 않을까 그렇게만 봤다가 이제 한 4시 40분에서 5시 4분 정도 되겠다라고 좁혔다가 지금은 한 5시 2분으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적어도 5시 4분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으로 보았을 때 살아온 이력과 부합하고 차트의 격도 높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할 만한 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의 잘잘못을 논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점성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공부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금요일에 청룡영화제에 나와서 정우성은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어요. 과연 차트의 어떤 면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했는지 이 성향을 보면은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양상승의 사수달이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센 로드인 이 화성은 11하우스 물병 자리에 있고요. 달은 9하우스 사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9하우스하고 11하우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11하우스에서는 목성이 조의를 하고요. 9하우스에서는 태양이 조의를 합니다. 그리고 9하우스에서는 목성이 코시그니피케이터고요. 11하우스는 태양이 코시그니피케이터가 돼서 9하우스하고 11하우스는 목성과 태양이 서로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양과 목성적인 영역인 번듯하고 있어 보이고 반듯하고 관리 잘하고 뭐 이끌고 리드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그런 것들에 있는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구하우스 사수에 있고 어센로드는 물병이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은 세상, 가치관, 신념, 비전 이런 식의 굵고 굵직하고 넓은 분야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놓이게 되는 환경 자체도 그런 곳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력을 보면 실제로 그랬죠. 2014년에 유엔 난민기구 명예사절로 위촉이 된 후에 꾸준히 난민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나서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성향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어센로드인 화성이 11하우스 물병에 있는데 이 화성은 달하고 파트일 육각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시주이기도 해요. 아워로드입니다. 그러면은 이 화성이 정우성의 성향을 대표하는 행성이 됩니다. 자, 11하우스의 물병 화성이에요. 11하우스의 화성이 질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면 재물적인 파재가 잘 따르고 질이 좋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거나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재물적인 손실도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화성은 공간 섹트를 얻어서 완전히 질적인 상태가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이 그냥 화성이 아니에요. 큰 계자리의 알파성인 시리우스와 적이상, 파틸 회합 중입니다. 그러니까 칼인데 엄청 화려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칼이에요. 그래서 성향적으로 참거나 숨거나 당하기만 하는 것이 이 사람 성향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17년에 난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도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때도 할 말 다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도 이런 화성의 영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공격성, 분노, 화를 11하우스적인 조직이나 단체 또는 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화성이 시리우스와 만나면 용기를 내야 할 일에서 숨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게 시리우스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엔 난민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화성은 정우성 본인을 나타내는 어센 로드이자 지금 보면은 LOS 랏이 전갈자리 28도 58분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나타내는 LOS란 로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면 내가 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앞에 나서서 행동하고 정맞더라도 나서는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가치관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화성은 지금 포르투나 기준 앵글에 부각이 되어 있어서 더욱 사회적인 활동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병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일 수 있기도 하고요. 남들은 분노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기도 하고, 다들 원래 그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상규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감력을 얻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화성이 1하우스하고 8하우스를 담당하면서 지금 11하우스를 깨기 때문에 나의 일탈행위, 잘못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재물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팬들이 떠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을 좀 조심히 다뤄야 돼요. 그런데 이 화성은 자신의 디스포지터인 토성에게 도머사일 리셉션을 받고 있어요. 지금 토성하고 파틸 삼각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물론 외견상 흉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되죠. 근데 그로 인해서 사마우스 쌍둥이 토성처럼 구설, 소문, 미디어로부터 욕을 먹고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아주 큰 데미지를 남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토성이 리셉션을 해주면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난민 이슈 때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후 활동에 엄청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욕을 자처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화성이 어센 로드면서 LOS란 로드니까 내 스스로 만든 트러블이에요. 그런데 그걸 토성이 리셉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팬들이나 이 사람이 몸담고 있는 조직, 단체, 회사가 보호를 해줘요. 또한 자신을 나타내는 화성에 시리우스가 회합을 하는데 시리우스는 큰 개 자리의 알파성입니다. 큰 개는 사람을 보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주는 후원자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그래서 든든한 뒷배, 뛰어난 사람이 도와주는 차트입니다. 물론 토성이 각을 맺고 있어서 그 과정에 흉은 따르지만 그래도 아주 크게 다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혼외자 관련 사안도 청룡영화제에서 참석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걸 보면 아, 이 생시 차트가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장은 시끄럽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활동을 완전히 못할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 성품에서 이 토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부각되는 게 화성이긴 하지만 토성도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성향입니다. 지금 어센로드인 화성이 토성과는 파틸 삼각을 맺고요. 달도 토성하고 파틸 대립각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첩 프로미터로 부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토성도 절묘한 게 밤 차트에서 지평선 아래에 있어서 섹트가 완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토성 무척 좋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토성은 위트도 있고 할 말 해야 할 때는 하는 되게 세련된 토성인데 이 토성이 공간 섹트도 얻어서 이런 균형감이 잘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고 지적할 만하니까 지적하는 그런 토성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할 말은 하는데 상대방이 완전 열받아서 야, 너 일리 나와 한판 붙자. 이렇게 할 정도로 만드는 그런 극단성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선을 되게 잘 지켜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할 때는 열심히 몰아붙이면서 또 일하고요. 쉴 때는 쉴 줄 아는 게 또 쌍둥이 토성입니다. 질적인 상태가 좋은 쌍둥이 토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냉정할 때는 아주 냉정해요. 그러니까 공기 쌓인 토성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거래에서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확실히 끊고 맺고 이런 것들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관계는 아니다. 그러면 딱 끊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랑 막 얼굴 붉히면서 사이가 막 틀어진다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성은 베텔게우스라는 항성과 6분 오차로 세팅합니다. 파란상. 그래서 베텔게우스도 대장 같은 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능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바로 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이제 나서도 될 때다. 공격해도 되겠다 싶을 때 순간적으로 공격하거나 터트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베텔게우스가 토성하고 만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결혼에서 집안 차이나 이제 스펙 차이로 인해서 결혼에 문제가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보면은 시사하는 점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가정 관련해서는 좀 불리한 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리우스가 붙는 화성과 베텔기우스가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토성이 이 사람 성품에 부각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숨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사안을 해결하려고 직접 나서는 스타일이고 흉성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흉하고 비난받거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나중에 결과물을 놓고 보면 본인에게 실질적인 큰 피해는 없는 식이 되는 그런 패턴이 차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런 본인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애 결혼 관련해서 볼 때 여러분 차트에서 금성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금성보다 우선하는 게 개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향적으로 잘 모르는 타인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가까워져서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큰 트러블 없이 평생 어울려서 부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우성은 개인의 성향 레벨에서 그게 좀 힘든 차트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길성으로 몰린 사람이라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레벨로 들어가면 화성과 토성이 부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흉성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북적이고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맨날 붙어 있는 거 이런 차트는 좀 힘들죠.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건 정말 있는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성향이 정말 중요한데 가까이서 알고 보면 따뜻하고 사근사근한 다정한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결혼 유지가 힘들겠죠. 그리고 7하우스의 로드이자 연애 결혼의 지표성인 금성이 지금 2하우스에서 7하우스를 어버전하면서 컨버스트 태양빛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어버전이 되면은 그게 잘 관리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잘 모르거나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인지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도 유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금성이 컨버스트까지 하니까 이런 결혼 연애 사항에 관여하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통제가 된다거나 자신의 결혼 생활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고 파악할 수 없기도 합니다. 실제 이지아와의 열애설도 본인의 의도가 아닌 제3자와의 다른 외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금성이 목성하고 유효 사각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사람일 텐데 목성이 지금 아웃 오브 섹트로 질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늘어나지 말아야 할 애정 사안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성이 지금 태양 목성의 각을 모두 봤거든요. 그러니까 태목 인클로저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이성이 유명인이거나 높은 사람이거나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일 수 있는데 태양과 목성이 모두 섹트가 바르지가 않아서 허울만 그럴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결혼 후의 생활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게 성향이 결혼을 할 만한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먼데인 레벨이라면 이런 차트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쪽일 것이고 반평생 살았으면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는 걸 본인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실제 성향과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그쵸?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실제에 나가 있어요. 정우성은 포르투나가 지금 사자자리 24도 29분에 있는데 지금 포르투나 로드인 태양이 금성과 3도차 회합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금성과 태양이 파틸 패러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파틸 회합에 준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황소금성 특유의 안정감이 있고요. 편안하고 느긋하고 다정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잘생겼고 반듯해 보이고 너그럽고 잘 받아줄 것 같고 편안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사회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나 로드인 태양은 사자자리의 알파성인 레골루스와 적이상 4분인에 회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골루스는 로열스타 4대 천왕 중에 하나인 제왕의 별로요. 우두머리, 지도자의 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권력과 힘이 있어 보이고 특출나 보이고 영향력이 큰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황소금성이 봐주니까 부드럽지만 이제 레굴루스 특유의 강인하고 기가 센 이미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이미지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눈빛이 강하고 눈이 큰데 레굴루스의 영향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사자 같은 눈이죠. 그런데 태양이 레굴루스와 보면 명예와 부는 따르나 전염병이나 급성 질환, 고열로 인한 질병, 심장 혈관 질환 같은 데 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강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견이 태양금성 조합이잖아요. 태금이 회합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팬시한 그런 CF 모델처럼 보여주는 이미지, 예쁘고 잘 꾸며진 셀럽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성품은 많은 경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성 차트의 특징 중 하나가 보면 물 원소 사인 수상궁에 행성이 하나도 없어요. 물은 감정, 공감, 수용 같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타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밀접하게 옆에 붙여서 우리 같이 하자, 함께 있자 이렇게 부비부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물원소가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원소에 행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한 차트죠. 건조한 건 분리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모습으로는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깝게 다가가려면 되게 어려운 스타일일 수 있고요. 자기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는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너무 외로워지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이런 면은 마이너스 요소가 되죠. 그리고 사수 달에 어센 로드가 물병 화성이면 성향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어딘가에 얽매이는 게 쉽지 않은 데다가 낮의 행성인 목성과 태양이 모두 섹트 구성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 보편적으로 당연한 것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게 번듯한 거지 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는 경향을 강화시켜요. 그래도 토성은 공간 섹트는 얻어서 주어진 책임감은 다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경향들 때문에 아버지로서 할 건 하더라도 결혼은 안 하겠다고 한 것이고 정면 돌파라는 어찌 보면 무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시리우스와 만나는 화성이 또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거 외에도 이 차트는 왜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도 볼거리가 많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내용이 길어졌으니까 이쯤 보도록 할까 봐요. 네, 그래서 차트 리딩은 처음으로 해본 컨텐츠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우선 정우성 차트가 성공한 구조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